네,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보는 스타뉴스 시간입니다. 문화부 김선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룹 G.O.D 출신의 방송인이죠. 데니안 씨가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데니안의 조공 논란으로 지금 인터넷이 뜨거운데요. 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데니안이 자신의 SNS에 특정 야구단의 유광 점퍼가 입고 싶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이를 본 팬들이 사진의 점퍼를 보내줬고 데니안은 유광 점퍼를 입은 인증샷과 함께 또 플레이오프 티켓을 구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를 본 팬들이 다시 티켓을 구해주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데니안이 SNS를 통해 원하는 선물을 우회적으로 밝혀서 팬들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데니안 측은 매체 연락을 거절한 채 트위터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5월에도 그룹 유키스가 SNS를 통해서 유명 온라인 게임 한정판을 팬에게 선물로 부탁하는 듯한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후 팬에게 받은 한정판 게임을 들고 인증샷을 남겨서 셔틀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네. 데니안 측 매체 연락을 거절하고 트위터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데니안 측의 한 관계자가 한 매체와 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네. 데니안 씨는 절대 무언가를 바라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 야구단의 유광 점퍼를 구하기 어렵던 탓에 순수하게 갖고 싶은 마음을 무심코 글로 적어 트위터에 올린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를 접한 팬도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한 것 같은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조공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논란으로 확대돼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도치 않은 논란이 일자 부담을 느끼고 삭제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배우 고주원 씨가 폭행 시비가 있었는데 이 상대를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고주원 씨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언론에 거짓 내용을 제보한 상대방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네.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주원 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 씨 일행과 폭행 시비가 일었었죠. 방 씨 일행이 고주원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당시 고주원 씨는 성추행을 말렸을 뿐이고 오히려 일행 중 한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현재 고주원 씨와 폭행 시비를 벌인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맞대응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주아 MBC 앵커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네,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하고요. 네. 다정하게 그 방송도 출연한 적이 있어서 네, 주변에 네. 놀라움을 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주아 씨 측이 몇 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네. 지난달 법원에 남편 강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주아 씨의 남편 강모 씨는 가수 송대관 씨의 처조카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 씨는 180cm의 큰 키에 호남형 네. 외모를 지녔으며 현재 외국계 증권회사의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강 씨가 둘째를 강력하게 원해서 6년 만에 딸을 출산한 이후여서 왜 이혼했는지 더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김주아 씨는 출연 중인 뉴스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발라드 황제 신승훈 씨가 4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팬들이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무대에 섰다고 하죠? 네, 신승훈 씨가 아주 여전한 모습으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네. 신승훈 씨 특유의 감미로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무대에 섰는데요. 10집 앨범 뒤에 모든 걸 내려놓고 6년 동안 3번의 미니 앨범에서 새로운 다양한 모습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랩부터 모던 락까지 신선한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결과 음악 스타일은 물론 성격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6년간의 여정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음악을 했어요. 모던 락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음악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약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되게 편하게 말하게 되고 좀 이렇게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많이 변하고 네, 그 팬들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신승훈 CD를 사기 위해서 교보문고 앞에서 지하철역 밖까지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따라 부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들었던 애절한 발라드보다 더 경쾌하고 또 흥얼흥얼거리면서 금방금방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3년 골스 팬이고요. 대전에서 아침 일찍 오빠 앨범 사러 왔고요. 임신했을 때도 태교로 오빠 음악으로 태교했고 지금 아기 낳아서 같이 왔어요. 오빠 앨범 대박 나세요. 네, 신승훈 씨 68년생이니까요. 올해 우리 나이로 46살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인지 굉장히 젊게 보이는데요. 그동안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YTN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히 이상형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형은 이제는 예전에 이제 모습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해보면 1시간을 얘기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뭐 1시간이나 지난 것처럼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 친구 같은 대화가 되는 친구. 영화 얘기하면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음악에 대해 얘기하면 또 음악 같이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예 술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도는 저랑 같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술 조금 올라오면 막 음악 얘기, 영화 얘기 막 되게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거든요. 근데 한 잔도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모르죠. 또 눈에 확 씌우면 술을 못 먹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변한 듯하지만 신승훈 특유의 매력이 여전한데요. 발라드 황제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영화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전야라는 작품 제작 보고에 다녀오셨죠? 네, 바로 결혼 전야라는 작품인데요. 지난 22일 메가박스에서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네. 결혼 전야는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생애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네 커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희준 씨와 고준희 씨가 극중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초고속으로 준비하게 되는 커플을 연기했습니다. 또 김상우, 김효진, 옥태견, 이현희 씨 등 커플이 등장했는데요. 제목이 암시하듯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결혼 전의 우울한 마음, 즉 메리지 블루를 각 배우들의 개성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배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곳은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 어느 둔치에서 이제 나이가 26입니다. 이르다고 생각을 하면 이른 나이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영화 주제인 메리지 블루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할 때 그때 저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고 영화 촬영하고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기만 했습니다. 저는 7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항상 뭐 설레고 떨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저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코드가 맞고 친구처럼 같이 고민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좋은 상대가 아닌가. 네, 영화 속에는 파파걸과 마마보이 커플, 국제 결혼 커플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아서 특히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을.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개봉되나요? 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지닌 배우들을 그린 영화 두 편이 나란히 개봉됐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소말리아 해적을 다룬 영화도 관객들을 찾았습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예인 매니저가 우연히 스타의 꿈을 이루게 되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배신 등 추악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배우 박중훈 씨의 첫 감독 데뷔작으로 일명 끼어팔기 캐스팅부터 음주 뺑소니, 폭행 사건 등 28년 동안 연기 인생에서 실제 접했던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담았습니다. 엄태웅, 소희연, 김민준 씨 등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연예계 속 인물들을 실감나게 연기합니다. 저의 직접 경험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스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축약하고 더러는 확장해서 극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제가 실제로 본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살아 있었어요. 예. 단역 배우에서 순식간에 톱스타에 오른 한 남자가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거만한 톱스타와 오로지 돈만 아는 매니저, 성접대 스폰서까지 연예계의 어두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러시안 소설의 신현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엠블랙 이준 씨의 파격 변신이 눈에 띕니다.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 극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담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배우 손예진 씨가 처음으로 스릴러 장르에 도전한 영화 공범입니다. 아동 유괴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아버지를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정신적 갈등을 그렸습니다. 그놈 목소리, 너는 내 운명의 박진표 감독 밑에서 10년 동안 조연출을 맡았던 국동석 감독의 첫 감독 데뷔작입니다. 손예진 씨와 김갑수 씨의 연기력이 돋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영화적일 수도 있지만 또 지극히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200년 만에 실제로 벌어진 해적 납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본 시리즈의 폴 그린그래스 감독과 톰 행크스가 만나고 실제 소말리아 출신 일반인 4명이 해적에 캐스팅됐습니다. 군부 세력에 의해 강제로 해적으로 내몰렸던 소말리아 어부들의 가슴 아픈 실상도 보여줍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김선희 기자와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